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질들을 바탕으로 세포막에서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물질 교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소개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확산이고요. 두 번째는 삼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확산과 삼투 중에서 확산은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확산이 있느냐? 단순하게 확산하는 단순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촉진 확산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확산은요, 분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누군가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은 분자 운동인 거죠. 분자가 그냥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향수 입자가 향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약 낮은 곳으로 어떻게 된다? 이동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잉크입니다. 자, 잉크 분자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어떻게 된다?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골고루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에너지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포막에서 어떻게 확산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순 확산이에요. 그냥 정말 쉽게 단순 확산, 딱 느낌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특징 볼게요.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알아볼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분자, 물질의 크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크기가 작으면 얘네를 그만큼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확산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요. 크기가 작은 물질의 예시로는 이제 기체 분자 같은 애들,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은 그냥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세포 밖과 세포 안에서 산소 분자의 농도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2번 중에 어디가 산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1번이 현재 지금 산소 농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산소 분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많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왔어. 자,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겠어? 반대로 세포 바깥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용성 물질. 다시 말해서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지용성 물질 역시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촉진 확산입니다, 여러분들. 촉진 확산은요,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봤을 때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단백질이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안과 밖을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통과하는 단백질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포도당만 통과시키는 단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녀석들이 이 촉진 확산을 통해서 확산이 되느냐? 전하를 띠는 물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하를 띠면 잘 통과를 못 시킨다 그랬어요. 아까. 그치? 그래서 전하를 띠는 이온과 같은 물질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고요. 혹은 크기가 너무 커. 크기가 큰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물질들, 수용성 물질들은 우리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수용성 물질들은 다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를 바로 할 수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 중에서도 크기가 비교적 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산의 예시 2가지 했는데요. 첫 번째, 지금 본 게 촉진이고요. 앞에서 본 게 뭐였어요? 단순 확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얘도 결국 확산이고 얘도 결국 확산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도 확산이기 때문에 분자에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인데 그 통로가 뭐냐에 따라서 단순 확산이냐 촉진 확산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통로를 살펴보면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통을 통해서 바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고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과 물질은요. 자, 단순 확산은 크기가 작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기체 분자 같은 친구들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이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지용성 물질들이 보통 통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띠는 물질.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를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우리가 폐포랑 모세혈관, 폐의 구조죠. 호흡이 일어나는 데잖아. 자, 여기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산소의 농도랑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의 이동이란다. 그 물질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산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 요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돼서 코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도 했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이제 짤막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로의 포도당의 확산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단백질을 통해서 여기가 포도당의 농도가 높잖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